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 오늘도 합격 예지르신 미라클레드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정시랑 수시 이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정시 지원을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건지 정시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또는 정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정시가 무진장 성적이 높을 거다. 예.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물론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 같은 대학들, 진짜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틀려야 되겠죠. 그렇죠. 상담할 때도 몇 개니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중위권 대학 또는 좀 이름은 있지만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명문대학이라고 취급받는 대학들은 예.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준비를 좀 해봐라 예.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표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표에서 보시면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성적이 소위 말해 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건국대까지도 그럭저럭 높은데 이제 옆에 보시면 국민대나 광운대, 이제 동덕여대, 인천대들은 예.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예. 지금 이거 계산한 게 뭐냐면 국어, 수학, 탐구를 계산을 했습니다. 예. 100분이라는 점수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267점. 이제 3분의 1을 하게 되면 90점이 채 안 되죠. 90점이 안 되면 2등급 이하라는 얘기고, 인천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80%대도 간다는 거죠. 그럼 80%면 이제 3등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4등급 정도에서 3등급 정도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부족한 점들을 해결하고 조금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되고,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과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신 과도 굉장히 높은 과들이고, 이보다 낮은 과들 좀 인기 없는 과들은 이보다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으로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예. 그런 시그널로서 이 점수를 좀 공개한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22학년도에 이제 정시가 좀 확대되면서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 그러니까 남는 인원을 이월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또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정시 결코 이제 앞으로는 소홀히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월률 하니까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몇 명이 되느냐 도대체. 예. 그게 궁금한데, 대학마다 그렇죠. 조금씩은 공개를 했어요. 예. 네. 작년에 이제 공개된 수치를 보면은 예. 심한 경우는 50% 이상도 이제 그렇게나 많이. 예, 그렇죠. 예. 원래 예. 수시에서 뽑는 인원에서 예. 이제 빠지는 인원들이 그런 인원들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 논술 전형에서 보면 최저 충족률이 30%에 육박하는 학과도 있어요. 학과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10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100명 모집이라면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했다면 30%만 맞춰도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 3대 1이다. 그런 친구들의 정시까지 조금만 더 준비를 했었다면 정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22학년도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예. 수능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 학력고사에서는 고3 때만 열심히 바짝 공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수능 체제 들어오고 수시가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는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표에서도 보듯이 자기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수시 활용용이냐, 정시 지원용이냐 고려를 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대나 홍익대나 이런 대학은 수능을 3과목을 최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교과겠죠. 그런 경우에는 3과목을 공부하는데 한 과목 정도를 좀 더 추가해서 너무 빠지지만 않게 공부를 해도 그 친구가 정시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상향이나 소신급 이상 대학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정시로 이제 수시로 이런 개념이 몰빵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다 원래 몰빵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예, 뭐 이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접근을 하면은 뭐 두 가지를 다 준비하라는 거는 제 욕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본인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교과 과목에서 배운 내용하고 수능에서 배운 내용이 뭐 크게 차이는 없다. 물론 최근에 이제 교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선택 과목도 이제 생기고 뭐 진로 뭐 과목도 생겨서 뭐 그런 과목들은 조금 공부하는데 부담감은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도 수학에서는 뭐 기하, 국어에서는 이제 뭐 언어 매체 같은 과목들은 수능에도 보니까 네. 그런 학습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은 뭐 저거 같으면 정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라. 예. 이제 이런 충고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또 원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 좀 한번 다뤘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예. 그 여기 지금 요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뭐 정시를 마무리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 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지원 전략을 만드는 방법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수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신 뭐 이런 경우 있어 서울에 있는 뭐 자사고 뭐 이런 대학들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대학들 고등학교는 예. 1학기 성적 보고 정시로 빼는 친구들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거는 한정적인 얘기고 수능을 봐서 이거를 최저를 맞출 친구인지 또는 정시를 갈 친구인지는 일단 그걸 결정을 좀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자기가 갈 대학하고 자기 지금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느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70점, 80점 맞고 있는데 갑자기 1년 안에 100점을 맞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소리고. 예. 그러니까 달성 여부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10점씩 올려서 3년 후에는 30점을 올리겠다. 라는 이제 달성 가능 여부들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로 정오표가 나오는데 수능 성적표나 6월, 9월 이제 고3 모의고사는 성적표에서 뭐가 틀리는지 잘 안 나와요. 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어디서 무엇이 틀리는지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과목 성적을 분석하고 전략을 좀 수립하는 거죠. 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킬러급이라고 하는 문제, 네 문제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과목들을 좀 차근하게 잡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국어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성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균형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는 문법하고 독서라고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이거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냥 무조건 뭐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과투를 뭐 선택을 하면 가산점은 얼마나 주겠다. 예전에 있었으면 지금은 없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는 그러한 선택 과목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면은 뭐 오늘 이제 좀 정시에 대해서 마지막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 뭐 과탐 투 과목 같은 게 서울대 쓰는 친구들은 좀 또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가 수시 관련해서 전에 촬영한 거 앞부분에서 이제 합격선하고 이제 추가 합격 충원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원장님하고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전략 짜는데 좀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강 교육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